작고 앙증맞은 토마토 하나가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식 온실에서 재배되는 방울토마토는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됩니다. 온도, 습도, 빛, 물, 영양분, 수분, 심지어 수확 시점까지 모든 변수가 통제됩니다. 샐러드나 도시락에 담으면 평범해 보이는 이 작고 윤기 나는 과일 뒤에는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연약한 모종에서 우뚝 솟은 덩굴로, 섬세한 꽃에서 정성스럽게 수확된 열매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로 보내지는 선별 과정을 거치기까지 온실 방울토마토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씨앗 하나를 심기 전부터 온실은 첫 번째 통제 전쟁터가 됩니다. 농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배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통적인 흙에만 의존하는 대신 수분 보유력과 뿌리 통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코넛 섬유, 안면 펄라이트 또는 기타 깨끗한 배양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면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됩니다. 정밀하게 설치된 점적 관계 시스템은 각 식물에 직접 물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위쪽에는 기후 시스템이 환기, 난방, 분무, 심지어 인공 조명까지 조절합니다. 목표는 단호합니다. 외부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울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중하게 선별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농부들은 균일성, 내성, 당도, 높은 수확량을 위해 개량된 잡종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씨앗은 무균 배양토에 심어지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2에서 3주 안에 묘목이 싹을 고 첫 번째 본잎이 나오는데, 이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묘목은 공기순환, 햇빛 투과, 효율적인 수확을 위해 정확한 간격으로 심어져 영구적인 위치에 옮겨 심어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식물은 위쪽으로 자라도록 유도하기 위해 격자 지지대에 묶어 온실을 생산성이 높은 수직 숲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균형이 모든 것입니다. 열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질병이 조용히 퍼집니다. 물이 너무 부족하면 과일의 크기, 당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농부들은 끊임없이 대응하며 실시간으로 환경을 조절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황희 시스템을 가동하고, 분무 시스템으로 공기 중 습도를 조절하며, 점적 관계 시스템으로 뿌리에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합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에서는 영양분이 물에 녹아 있어 각 생육 단계에 맞춘 정확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제어를 통해 더 깨끗하고 균일한 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더 높이 뻗어 올라가면 작업자들이 나서서 성장을 다듬습니다. 각 나무는 수직으로 세워진 줄을 따라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유도됩니다. 격가지의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제거하여 나무가 주 줄기와 발달하는 열매 손기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아래쪽 잎은 통풍을 개선하고 병충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듬어 줍니다. 동시에 영양분 배합도 조정합니다. 초기 성장에는 줄기와 잎의 강도가 중요하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칼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당도, 색깔, 크기를 향상시킵니다. 매일 모든 나무를 검사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포도나무가 내일 수확물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덩굴을 따라 작고 노란 꽃들이 피어납니다. 섬세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꽃들은 하나하나 방울토마토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실 안에서는 자연 바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인위적인 개입을 합니다. 어떤 농부들은 호박벌을 도입하여 온실을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통제된 생태계로 만듭니다. 이 조용하고 정확한 조화 속에서 각각의 꽃은 현대 농업을 상징하는 완벽한 붉은 방울토마토로 자랄 기회를 얻습니다. 진동 도구를 사용하거나 꽃가루를 살살 흔들어 수분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은 더 나은 열매 맺음과 더 고른 송기를 만들어냅니다. 수분이 끝나면 아주 작고 초록색인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토마토는 서서히 자라며 결국 둥글고 윤기 있는 열매로 발달하는데, 품종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열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충분한 햇빛, 꾸준한 물 공급,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관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열매가 갈라지거나 품질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색깔, 크기, 단단함, 송이 모양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열매가 익어가면서 당분과 산이 축적되어 방울토마토 특유의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온실 농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농부들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1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밝고 균일하며 품질 좋은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색깔이 완전히 익고 적당한 단단함과 원하는 당도를 갖추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실 내부 온도가 낮고 열매가 단단한 이른 아침 시간에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농장에서 토마토를 손으로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부들은 잘 익은 송이 또는 낮게 열매를 조심스럽게 골라내며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고 줄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울토마토가 연약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다루면 껍질이 갈라지거나 줄기가 손상되거나 저장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첨단 온실에서는 로봇이 수확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잘 익은 토마토를 감지하고 유연한 로봇팔로 수확합니다. 수확 작업이 사람이 하든 로봇이 하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과일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울토마토는 수확 직후 신속하게 포장시설로 운반됩니다. 이곳에서 꼼꼼하게 세척한 후 크기, 색깔, 숙성도, 표면 상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신 포장 라인에서는 광학 기계를 사용하고 작업자들은 금이 가거나 손상된 과일을 제거합니다. 최상의 토마토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조개 껍질 모양 용기, 트레이, 상자 또는 봉투에 포장됩니다. 포장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토마토가 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소비자에게 좋은 상태로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관이 맛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체리 토마토는 깨끗하고 밝고 균일한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체리 토마토가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토마토는 건조 토마토, 소스, 퓨레, 통조림 제품 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가공됩니다. 말린 방울토마토는 잘 익은 열매를 씻어서 반으로 자르고 소금을 살짝 뿌린 후 햇볕에 말리거나 산업용 건조기에서 건조합니다. 말린 토마토는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파스타, 피자, 샐러드, 지중해 요리 등에 사용됩니다.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고 풍미가 응축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은 농부들이 농산물 낭비를 줄이고 수확물에서 얻는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고 색깔이 다채로우며 실용적이고 먹기 간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샐러드, 간식, 도시락, 파스타, 구이 요리, 샌드위치, 레스토랑 메뉴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온실 재배는 농부들이 날씨에 덜 의존하게 되므로 시장 공급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합니다. 재배자들은 노동력, 에너지, 물, 포장, 그리고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방울토마토의 여정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식탁에서 소비되는 생기 넘치는 열매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샐러드나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보게 되면 방울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방울토마토는 단순히 작은 토마토가 아닙니다. 온실 재배 기술의 발전, 세심한 농업 방식, 정확한 수확 시기, 그리고 현대적인 식품 분류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말려서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재배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온실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과제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완벽한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완벽함을 잃지 않고 수백만 개의 토마토를 동시에 재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진정한 복잡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구역의 사소한 불균형, 예를 들어 습도의 약간의 상승, 미미한 영양분 변동, 온도 조절 장치의 반응 지연 등은 순식간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거나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일관성에 의존하는 작물들 사이사이에 조용하고 미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대응 방식이 진화합니다. 센서가 늘어나고 데이터는 끊임없이 축적됩니다. 온실 안의 모든 식물, 모든 줄, 모든 미세 구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하루 단위도 시간 단위도 아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알고리즘이 도입되어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스트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관계량을 조절하고 식물이 반응하기 전에 온도를 조정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농업은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예측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로 빛 자체입니다. 한때 농업의 기반이었던 자연과학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ED 시스템은 햇빛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합니다. 각 생장 단계에 맞춰 특정 파장의 빛을 특정 시간에 공급합니다. 청색광은 구조를 강화하고 적색광은 개화를 촉진을 합니다. 이처럼 계산된 스펙트럼은 식물이 최대 효율을 발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밤조차 진정한 밤이 아닙니다. 성장은 정교하게 연장된 주기로 지속되어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량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속도 증가는 곧 압력을 수반합니다. 빠른 성장은 더욱 견고한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부담을 주고 지지 시스템은 물리적인 강화뿐 아니라 전략적인 강화까지 거쳐야 합니다. 수확 주기는 단축되고 노동력은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선별 라인은 품질 저하 없이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위험이 따르고 모든 위험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실 밖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입니다. 수확한 토마토는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때로는 단 몇 시간 만에 유통되어야 합니다. 운송 중 온도 변화, 물류 지연, 사소한 취급 오류 등 모든 것이 유통기한을 단축시키고 풍미를 떨어뜨리고 식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드체인 시스템은 온실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냉장 트럭, 통제된 저장 시설, 동기화된 배송 일정 등 모든 단계는 온실 안에서 완벽하게 재배된 토마토를 보존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토마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상자는 똑같아 보여야 하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완벽해야 합니다. 변할 여지가 없고 일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시스템에 다시 영향을 미쳐 더욱 엄격한 통제와 더욱 정밀한 품질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다소 역설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환경이 더욱 통제될수록 시스템은 교란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정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수가 중요하고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시즌마다 그 수준의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생물학과 기술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작은 토마토 하나가 어떻게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량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계하며 변화를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고 세심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세상에서 농업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